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150으로 측정되는 분노의 에너지장에서 희생자 의식이 나오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걸려서 넘어가기 어려운 단계인 듯 합니다. 분명히 자아의 의식층에서는 내가 피해를 본 것이 맞고 그래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이 섣불리 조언을 하게 되면 조언을 하는 사람 역시 아직 희생자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큰 저항과 투사되는 분노의 에너지로 인한 상처를 받기 쉬우며 그렇다고 계속 피해자 의식에 고착되어 있도록 그 하소연을 다 들어주는 건 역시 그 당사자와 들어주는 사람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이들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계속 거듭되는 시행착오를 체험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희생자 의식은 전 세계에 걸쳐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고 패턴의 집합체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루 동안 진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사해보면 생각의 상당 부분이 희생자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류 전체의 집단적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말의 진정한 요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 사고 패턴의 영향을 받으면서 불평하고 걱정하면서 험담하는 내면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특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속으로 불평하고 돈이나 건강과 같은 평범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풍요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생각인데도 말이죠. 우리는 흔히 불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인간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평하는 사람과 희생자 모두의 오라에 부정적인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이 불평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게 더 많은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나 영성 공부를 하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삶의 가장 높은 목표 중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만 사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희생자 마음을 주파수가 낮은 것으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판단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갇히지 않게 되며 따라서 판단을 둘러싼 주파수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판단 자체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으로 내보내는 요동치는 주파수를 통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자극하게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판단이 비록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너무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이런 부정적 주파수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전달되기 때문이죠. 또한 희생자 마음은 삶에서 가장 작고 가장 관련이 없는 세부 사항에 병적으로 집착할 수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에서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부풀리는 종류의 마음이며 실제로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의견이 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인간 상호작용의 주요 비밀 중 하나는 바로 모든 판단은 자기 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보다는 각자의 사고 구조에 의해 필터링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아직 이러한 오라장에서 일어나는 주파수의 간섭 패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사실 분리된 의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은 자신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희생자 마음의 주파수를 높이는 열쇠는 삶에서 외부적으로 펼쳐지는 모든 것은 해결을 찾으려는 내면의 과정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우연처럼 일어나지만 모두 필연이라는 인과법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희생자 마음을 벗어날 때 우리는 DNA 코딩 구조를 변경시키기 시작하고 따라서 우리 삶에 더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끌어들이고 모든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건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마스터가 될 것이고 내가 그 조건화에서 벗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조건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희생자 마음의 덫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판단은 희생자 마음의 연금술인 진실성을 바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에너지이고 같은 원형이지만 높은 차원의 의식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 마음의 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들은 누군가를 볼 때 심지어 정말로 악하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에게 숨겨진 상위 자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하나됨의 실현에 더 가까이 가도록 도우면서 정신적 차원의 분열을 치유하게 됩니다. 더 높은 실체는 마음을 단순한 두뇌의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라로 쌓인 정신체 또는 정신적 차원으로 인식합니다. 이 정신체는 인간의 오라장에 있는 개개의 구조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차원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런 희생자 의식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오히려 더 깊이 각자의 내면 작업을 통한 보물 같은 정화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영성 지식이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접목시키기가 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의식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만큼 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라 오늘 18번 유전자 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인연이 닿는 분들과 각자에게 일어나는 현실과 접목시켜서 몸의 근육을 키우듯 의식 성장의 근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현실적인 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고대의 주역에서 이어지는 유전자 키의 64개 궤에서 공유할 만한 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씩 쉽게 풀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겨울 건강하게 잘 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